여러분들 혹시 공부하고 나서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지나도 거의 다 까먹지 않나요? 분명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책 읽고 유의미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게 없고, 어제 분명 벼락치기를 죽어라고 했는데 오늘 시험에서 한 문제도 풀지 못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공부하거나 정보를 볼 때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죠. 이건 저희가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피어스 대학에서 40여 년 동안 인간의 발달과 심리학을 가르친 마티 롭델 교수가 말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 2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 향상과 정보를 기억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책이나 노트에 있는 자료를 읽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5분, 30분, 1시간, 사람마다 정말 다양할 겁니다. 이에 대해 미시건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준비가 되면 책을 들고 기숙사 방이나 거주지로 돌아가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면서 공부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학생들이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몇 분이 지났는지 기록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작업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집중이 깨지는 데까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분짜리 강의에서 25분쯤 지나면 학생들 절반은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습은 초반 2-30분에 진행되며 그 이후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학생 시절에 알았던 자넷이라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넷은 평균적으로 D학점을 받았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일 6시간씩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6시부터 자정까지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말이죠.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자넷이 하루 6시간씩 공부한다면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학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넷은 모든 수업에서 낙제했습니다.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부하라고 권하는 것은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효율적인 공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Y축이 높을수록 효율적이라는 말이고 Y축이 낮을수록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X축은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저녁 6시에 밥을 먹은 후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6시 30분쯤 되면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목표로 한 공부 시간이 6시간인데 고작 30분 만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있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이 공부한 시간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대충 2-30분은 될 겁니다. 6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제대로 공부한 시간은 많이 줘서 30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 공부했다고 해서 30분 동안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해요. 5분 동안 재밌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친구와 전화를 하거나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30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상을 충분히 즐긴 뒤 다시 돌아가 공부를 시작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효율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공부하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30분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공부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만약 자넷이 6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5시간 30분의 공부 시간과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했겠죠. 여러분들도 자넷처럼 무작정 시간만 쏟아붓는 게 아닌 적절한 휴식과 공부를 균형 있게 병행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넷처럼 자정까지 공부했다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큰 보상을 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어떤 특별한 것을 계획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벨링햄에 있는 바에 가서 맥주를 먹으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었죠.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30분, 40분, 50분, 1시간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이건 마치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학위에 도전하는 분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을 훈련하듯이 공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공부가 점점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공부할 공간을 가지신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계시나요? 개인 서재같이 공부하기 적당하고 조용한 곳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신의 방에서 공부할 겁니다. 아니면 거실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침실의 주된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주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모든 공간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은 요리하는 곳, 화장실은 볼일을 보는 곳, 각 공간의 용도가 명확하게 존재하죠.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환경적인 신호에 얼마나 통제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왜 손을 드시나요? 아마 강의실에서 질문에 대답할 때는 손을 들고 대답해야 한다는 행동 예절을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공간인 본인의 방에서 공부한다면 제가 질문하면 손을 들고 대답하고 싶은 이 강의실처럼 피곤해지면 눕고 싶어지는 침실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공간에 한쪽에는 침대, 다른 한쪽에는 공부하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서 자고,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간식도 먹고, 공부도 합니다. 모든 기능이 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는 공부에 몰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공부할 때만 쓰세요라는 메모가 붙은 램프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켜고 공부할 때는 간식도 먹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시켰죠. 하다가 집중이 되지 않으면 램프를 끄고 그때부터 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램프를 사용한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부할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게 어렵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만의 램프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학습 공간을 방해 요소가 보이지 않도록 최적화해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반영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것을 암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암기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념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실인지 말이죠. 예를 들어 뼈의 이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뼈가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건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부학을 예시로 자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뼈나 근육, 장기 조직, 많은 것들을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우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배움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실을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 한번 파악한 개념은 평생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일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파벳 아시죠? 지금부터 13가지 알파벳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자마자 여러분들도 따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Y, T, R, H, A, U, S, P, D, P, A, Y, H. 제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아마 Y, T, R 이렇게 앞에 몇 글자만 말하다가 뒤에는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글자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 A, P, P, Y, T, H, U, R, S, D, A, Y. 그대로 따라 읽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13개의 단어를 이어서 말했을 겁니다. 두 가지 모두 13글자였지만 뒤에 것이 더 쉬웠죠. 이처럼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은 행복한 목요일을 Y, T, R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어떠한 사실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니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기서 형광펜이나 마카를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주로 공부할 때 형광펜을 사용해서 책에 표시를 해둡니다. 보통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사용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책을 펴고 강조된 부분을 확인하면 여러분들은 줄친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지한 겁니다. 사람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인지와 기억을 혼동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적 인지 능력은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한 번 본 사람은 몇 년 뒤에 봐도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라고 할 겁니다. 집에서 한동안 보지 않은 잡지를 훑어보세요. 모든 광고와 기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사실 그것은 기억이 아닌 인지한 것인데 말이죠. 아니야 이건 기억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잡지의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아마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을 넘기고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이거 이제 기억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인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칠해놓고 다시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다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기억했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인지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까요? 일단 한번 보고 다음으로 가서 또 읽고 그리고 멈춰서 전 페이지로 돌아간 뒤 하늘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여기서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장기적으로 기억될 겁니다. 따라서 인지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어려운 내용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학생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보통 해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는 일시적이고 장기적인 기억을 영구적인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걸 통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통합 과정은 렘 수면에 의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면 1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렘 수면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렘 수면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영구적인 기억으로 바뀌지 못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들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뭘 해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기 때문에 렘 수면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고 너무 자주 일어나서 통합의 과정을 못 거치고 영구 기억으로 저장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잠을 잘 자면 대부분 사람들은 더 잘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잠을 자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데 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수면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그 누구보다 잘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도 잘 잤고 공부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잘 줬고 스스로에게 보상도 주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무언가 배운 직후에 바로 정리하는 겁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필기한 것들을 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보면 필기한 대부분은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이건 낭비된 메모예요. 하지만 수업이 끝난 직후에 시간을 내서 바로 정리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딱 5분의 시간만 투자해서 정리해보세요. 정리하려는데 잘 모르겠으면 같은 반 친구나 교수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을 배우고 딱 5분 동안 그에 관해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큼 최고의 배움을 얻는 다른 방법은 바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가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가르쳤는데 상대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가르칠 사람이 없다면 빈 의자를 가르치세요. 룸메이트가 보고 이상하게 본다면 그냥 의자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세요. 저는 아이들도 가르쳤고 배우자든 누구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에게나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며 지식을 나누는 행위는 본인에게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SQ3R입니다. S는 조사하는 것이고 Q는 질문입니다. 3R은 순서대로 읽기, 낭독하기, 복습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읽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한 챕터 전체를 훑어보는 겁니다. 글뿐만 아니라 사진도 보면서 말이죠. 여기에 사과가 있네? 이 오리노구리가 왜 여기에 있지? 내용을 훑어보면서 이런 정보들을 그냥 보는 겁니다. 한 챕터를 조사하는 데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위 개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훑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신문을 볼 때도 어떤 특정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뭔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읽기만 한다면 읽는 내용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뭔가 보기는 했는데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묘사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먼저 하지 않고 책을 본다면 내용을 대충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읽기와 낭독은 같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기 전에 스스로 복습하세요.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은 것이나 혼동한 것이 없는지 다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30분 정도만 제대로 공부하고 밤을 새우죠.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전부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지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지식보다 중요한 건 이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몫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려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날까지 응원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피어스 대학에서 40여 년 동안 인간의 발달과 심리학을 가르친 마티롭델이 말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배우고 지식을 얻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득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고 이를 어느 때보다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보고 자기계발 영상을 보며 공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발휘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해보지 않은 모든 시도가 겁나겠지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시작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